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요. MBC가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배제했는 거에 대해서 일파만파 아직까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사장을 지내셨던 김재철 전 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네네. 그 MBC가 이번에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 배제 조치를 당했거든요. 예, 오늘도 보니까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 그 예결위에 출석해서 네. 그 발언을 한 게 언론을 보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치는 정당한 거죠. 정당한 거죠. 예, 왜냐하면 언론에 저도 최근에 보기에 저는 뭐 퇴직한 언론입니다만은 네. 예, 지금은 그 뮤지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입니다만은 그 언론 단체들 한국 기자협회, 예. 한국 영상기자협회, 뭐 PD 연합회, 예. 그 모든 언론 단체 5개 뭐 7개 정도가 지금 계속 또 한국 신문 방송 편집인 협회까지도 나서 가지고 네. 그건 주로 그 언론계 간부들, 보도국장, 편집국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건 대통령실의 그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는 잘못된 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립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네. 그냥 언론의 자유는 그냥 무조건 다 그 자유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도쿄 특파원 출신입니다만은 네. 일본의 NHK나 네. 그 영국의 BBC 방송이나 뭐 워싱턴 타임즈지나 이런 예. 데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네. 그 회사의 보도국장 편집국장 심하게 하면 그 대표가 사죄해야죠. 대표가 사죄해야죠. 예. 그러니까 박성재 사장이 사죄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인데, 예. 저희가 말하자면 가짜 뉴스 조작 방송을 해놓고, 아니, 예. 보통 이게, 뭡니까, 언론사가 방송하다가 간혹 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수 그러면은 그 정정 보도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 외교 참사를 해놓고 정정 보도나 사과를 안 합니다. 절대. MBC 이 박사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네. MBC 문화방송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그 기자나 프로듀서 뭐 이 체제로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세를 하면 옥세를 하지. 왜 그렇죠? 아니 그게 풍토가 완전히 그리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 생각해 보십시오. 네. 광우병 때 그 수많은 그 질타를 받고 그게 그 선동 방송이었고 가짜 방송이었고 그때 그 유행한 게 아이들도 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구멍이 송송 뚫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거기 있는 일본 그 미국에 가서 로스앤젤레스 특파원도 하고 뉴욕 특파원도 하고 나중에 뭐 대선 후보까지 한 그런 분들도 네. 자기들이 미국에 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 다 유학시키면서. 근데 아직까지 사과 안 했잖아요. 광우병. 사과를 안 할 뿐더러 그게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또 좀 독특한데 네. 그게 이제 그때 그거 해당됐던 지금의 조능희 지금 현재 이제 MBC 플러스 사장인가 하고 있죠. 네. 그분이 그 책임 프로듀서 때 그 지금 얘기하는 그 PD 수첩 이런 데서 그걸 네. 터뜨린 거죠. 네. 김보슬 PD 이런 분들이. 네. 그 명백히 가짜였잖아요. 근데 PD 저널리즘은 더 믿을 수가 없는 게 결론을 정해놓고 그게 끼워 맞춰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결론을 정해놓고. 그나마 기자들은 팩트 위주로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뭐 사회부장 이런 출신입니다만은 그 험한 기사들을 그 데스크에서 보잖아요. 네. 신문도 뭐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일부를 그거를 지적도 하고 그걸 실수를 막아낼 수가 있는데 네. 이 PD 저널리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PD 수첩 예를 들면 네. 그 광우병 선동한 거고요. 네. 최근에도 그 대통령 그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그 대역을 쓴 문제라든지 예. 그게 결론을 이미 딱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조작됐다 하고 그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결론에 맞게끔 끼워 맞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크 기능이 그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데스크 기능이 다른 방송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데 왜 유독 MBC가 유난히 그렇게 작동 안 할까요? MBC가. 그거는 MBC에 저도 어떻게 보면 회사에 녹을 먹고 34년을 네. 근무하다 나왔는데요. 네. 그게 MBC에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하면은 그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정치부장을 한 김경중 정치부장 같은 경우도 노조에 가입 안 했거든요. 네. 결국은 제가 본사에 이제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을 때 사표를 냈죠. 도저히 못 견디니까. 아, 노조 등살에. 수많은 사람이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요. 네. 공격을 해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흘러간 좀 지나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네. 제가 있을 때도 그 역대 그러니까 우리 MBC 연경 사장님이나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강성구 사장이나 모든 분들이 민노총에 우리 MBC 노조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파업을 해서 결국은 중도에 사퇴하셨죠. 아니 왜 그렇게 돼야 되냐고. 그 불법 노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대한민국 현재 법으로는 그게 예를 들어서 노동관계법도 있고 뭐 저 노사관계 그것도 있고 저도 지금 현재 예전에 그 저뿐만 아니라 전하 안광한 사장, 김장겸 사장, 그다음에 거기 있는 백종문 부사장 이런 모든 분들 지금 우리 한 6명이 집행유예 중입니다. 지금도 집행유예 중입니다. 왜 집행유예 중이냐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를 적폐라고 몰아세웠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송파에 MBC 아카데미라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MBC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항상 오히려 경영진을 질타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저 보수 쪽이나 뭐 우리를 좀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우리를 질타해요. 네. 꾸짖고 네. 막 공격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분들 왜 MBC 와서 근무를 안 해봤잖아요. 네. 아니 그 MBC 얼마나 구조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이 노조에 계속 끌려가야 되냐 이거예요. MBC가 공중분해 되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끝까지 옥새할 테니까. MBC 공중분해 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국민에게 달린 거죠. MBC는 재산도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MBC는 사실은 원래 5.16 장학회에서 만든 겁니다. 네. 박정희, 유경수의 이름을 따서 그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예.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 했잖아요. 네. 과거에는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방송을 민주화하고 공영화한다고 공영방송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그 방송문화진흥회 네. 그 공적기관인 거기서 70% 지분을 갖고 있고 정수장학회는 다 뺏어가서 30%밖에 없습니다. 네.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만요, 대표님. 정수장학회에서 지분을 30%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정수장학회에서 MBC를 말하는 지분을 뺄 수 있나요? 그 30%는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을 뺄 수 있나요? 팔아버릴 수 있나요? 그게 되면 이제 그 민영화의 단초가 되는 거죠. 요번에 YTN의 주식을 가진 공적기관들이 네. 그거 지금 언론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간다고. 네. 그러니까 정수장학회에서 마음 먹으면 그래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정수장학회에서 지분 30% 매각한다. 그거는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근데 쉽지는 않죠. 왜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건 이제 그 MBC 측에서 그 정수장학회에서 지분 30%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맹렬하게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또 박정희 시대를 또 공격하고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되죠. 당당하고
당당하게 견뎌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요번에도 그 지금 대통령 탑승기 그 배제 그 건도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나 그게 대응하는 게 심하게 하면 좀 당당하고 꿋꿋하게 꼿꼿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정말 자기 목 내놓고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데도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발언은 잘하신 거죠.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니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에 그 오전에 예결위 국회에 참석해서 네. 그거는 이제 그 민주당 의원 한 분이 그 고영인 의원이 공격을 했죠. 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취재를 제안하면 되냐. 대통령 탑승기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네. 그러더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1년에 지난 9월에 대통령 그 미국 방문했던 거나 그 속칭 그 바이든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 표시나 사과나 이런 걸 그걸 요구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공문을 보냈단 말입니다. 박성재 사장한테. 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했죠. 그래서 그거 인정하라는 게 취재한 거고 정당하게 했는데 왜 언론 자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당신들이 나서서 이러라 저러라 그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하고 대받아 쳐버렸죠. 예, 그러니까 저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거 되받아친 거 잘했다 이건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MBC 노조의 반발을 뚫어야 된다. 그건 뚫자 이거예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잠깐만. 죽기 살기로 해야죠. 잠깐만요. 아니 예. 그까이 놈은 저 MBC 노조에 죽기 살기로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70%는 저 어디가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방문진이라고 방송문화의 예. 방송문화진흥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려면 지금 여소야대. 네. 지금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지금 한 1년 4, 5개월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단 이겨야죠. 다수당이 돼야죠. 아, 쟤네들은 반대할 거니까 민주당은. 당연하죠. 네. 법을 바꿔야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이범규 TV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부터 이거 법을 바꾸려면은 지금의 심하게 하면 지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네. 이 방송이 지금 전국에 어디를 다니더라도 제가 뮤지컬 이순신의 바다 때문에 지금 통영 거제 부산 네. 쪽을 요즘 조금 다니고 있는데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언론이 문제라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예. 언론이 그러면- 도움이 안 되고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옛날에 저 조선 때 동인 서인처럼 네. 남인 북인 노론소론처럼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자꾸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예. 이 윤석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MBC를 민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수없이 연구를 해야죠. 아, 지금 YTN의 그 주식을 지금 YTN의 주식을 가진 국가기관들의 그 주식을 지금 매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네. 저쪽 진보는 심하게 하면 KBS 이사나 무슨 김밥 먹었다고 그 법인카드 잘못됐다고 온 동네 아니, 그 불고 다니면서 이렇게 쳐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깔끔하게. 자, 네.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 박문진의 MBC 지분 70%를 만약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 예. 자, 그러면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자, 맞아요. 그거는 총선 이후의 얘기고 총선 전에 바꿀 수 있는 방법 MBC를 이대로 놔두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하나 있죠. 뭡니까?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은 광고를 안 주는 거고요. 예. 국민들은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방송이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현재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 내부에 있는 MBC 구성원들이나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은 요즘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아니 그러면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안해도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성의 노력을 해야죠. 당장 안 한다니까요. 안 하면 문 닫게 해야죠. 그 제가 계속 우리 지금도 그 배현진 의원이나 다들 튀어나온 사람들이 김세희 기자나 뭐 이런 분들 다 튀어나온 게 결국은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말려 죽이려고 하니까요. 아, 말려 죽이면은 지네들이 아니 여기 무슨 지네들이 김정은입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말려 죽이면 그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저 밧줄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나 이거. 그게 참 걱정이 되죠. 사실은 밥그릇을 다 뺏어버리면 그거에 살아남는 사람은 밥그릇이 문제가 되면은 다 일어서잖아요. 몽둥이 들고. 옛날에 인격적 난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고 더 각성을 해서 근데 좀 그 이동규 우리 박사님이나 뒤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죠. 예. 답답해도 방법이 어떻게 방법을 자꾸 찾아내 봐야죠. 아니 뭐 그렇게 정말 국민들이 방송을 안 보는 겁니다. 광고를 안 하고. 아니 지금 MBC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엄청 떨어져. 예, 적자죠. 떨어져서 지금 적자인데도 저렇게 반성을 안 하니까 어떻게 더 국민들은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맨날 MBC 욕하고 시청률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이래서 시청률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할 집단이 아니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봐서는 안 된다니. 그거 정도가 안 돼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더 강제 이게 그래도 저 대한민국이 그래도 법치국가고 법에 의해서 아니면은 법이 아니라도 법에 준하는 이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국민이 각성해서 MBC를 안 보고 광고 안 내고 하면은 저절로 허물어지죠. 모래성처럼.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MBC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방송들도 네. 지금은 조금 상황은 달라졌지만 MBC는 빚이 없는 회사입니다. 네. 요즘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뭘 계속 부동산도 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팔아가면서 여의도 사옥도 팔았잖아요. 네. 여의도 사옥만 팝니까? 뭐 다른 지역사도 지금 뭐 다 내다 팔면서 그렇게 해도 심하게 하면 월급 받고 사는 데는 제가 보기에 뭐 10년, 20년 걱정이 없죠. 그러니 더 문제죠. 나 이게 참 제가 답답하네. 이거 저 시원한 답변을 못 내는. 아이고, 아니 대표까지 지내신 분. 걸 어떡합니까? 아니 답변을 내놓으셔야죠. 대표까지 이게 이제 지내셨어요. 김정은 국가 같으면 북한이나 뭐 러시아 같으면 ел친 같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가죠. 그런데도 요즘 뭐 김문수 이렇게 이제 노사정의 위원장처럼 강하고 소신 있는 똑똑한 분들이 진짜 제대로 조금 나타나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하고 그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 되는 걸 기다렸다가 다수당 되면 법을 바꿔서 70% 방문진까지 싹 빼가지고 완전 100% 민영화해서 너희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시청률 떨어지면 광고 안 들어가서 계속 적자 나면 너희들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런 정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그게 해결책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약간 걸리지만 이 박사님이 얘기한 게 바로 해법이죠. 네, 그 방법밖에 없. 요즘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뭡니까? 자유경제가.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이 드라마 좋고 예능 좋고 그다음에 뉴스 보도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하고 하면 시청률은 회복되는 거죠. 네. 그래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요즘 뭐 망하는 회사가 언론 신문이나 특히 신문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유튜브도 열심히 안 하고 그럼 망하는 거죠. 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알고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MBC 지금 시청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적자 내면서 버티는 게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다 쓰면서 또 팔면서 버틴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팔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계속 버틸 수 있습니다. 5년도 10년까지는. 재산이 그동안에 재산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엄청 재산을 쌓았죠. 거기 있는 예를 들어서 대구 MBC 같은 경우도 대구 MBC가 동대구역 앞에 그게 5,000평이 MBC고요. 네. 작다고 생각하는 청주 MBC도 부지만 5,000평이고요. 거기 10층짜리 건물이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 MBC 사장과 청주 MBC 사장을 거쳤거든요. 네. 재산이 엄청납니다. 야 이게 문제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광고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적자니까.
돌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도 우리 저 보너스하고 월급 못 받으면 몇 달 못 받으면 현금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가 갑자기 팔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요즘은 아주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회사를 나와봐야 그걸 알죠. 아니 MBC 불법 노조 말도 안 되는 노조 해체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그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노조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중에서 그 노조를 탈퇴를 한다. 네. 그러면 그 탈퇴한 사람에 대해서 그건 배신자고, 그건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낼 사람이 참 힘들죠. 그 각오를 하고, 그나마 지금 그 우리 제3노조라고, 네. 제3노조라고 해봐야 뭐, 저 100명도 안 되는, 거기에서 그나마, 어떻게든, 지금의 MBC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뭐, 조능이 MBC 플러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투자한 거, 뭐, 태양광에 투자한 거, 뭐 해가지고, 회사를 지금 말아먹고 있잖아요. 왜냐면 네. 그 사람들이 경영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갑자기 하사관하고 뭐 그 위관급한테 그냥 장군 칭호를 준 거예요. 칼자루까지 줘가지고. 아니 이들 맘대로 하라고. 제3노조 키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쪽 노조에 이제 사실은 지금의 민노총 노조를 많이 탈퇴하고 제3노조로 가주면 좋은데 네. 그게 자기들이 나가는 순간 배신자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다음에 그 좌파의 그게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온 다음에 제가 그 신영균 회장이 있는 제주방송에 그 홍두표 그 사장님 회장님이 거기 계시다가 그 제주방송 10년이라고 저를 그 후임으로 청구를 해서 제가 집사람하고 가서 그 집까지 다 소개받고 그랬는데 민노총 노조가 또 제주도 전체에다 지시를 내렸죠. 김재천은 안 된다. 뭘 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하게 하면 초록우산 그 비상임이 이상한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세계 군인올림픽 예술 총감독도 제가 맡아 하다가 그것도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못하게 하니까요. 압력을 계속 가하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 윗분들에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왜 당당하게 견디고 뭐 당당하게 버티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 되면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네. 저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 지금 정권 바뀌었는데도 저렇게 알밖에 하고 안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 영향이 있죠. MBC 제재 못하는 것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자기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나가는 순간 자기는 그 우리 진보 일부 그 진보로부터 그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 쓰레기 같은 놈이네 이리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버틴다. 최현희도 마찬가지고요.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들은 끝난 거예요. 그게 지금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저관 그 감사도 하고 뭐 우리도 감사도 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MBC가 세무조사 받아서 추징금 한 몇백억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500억에서 1000억 사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걸 계속 지적을 해야죠. 계속 그렇게. 예를 들어서 상암동 4억이 정당한 절차에 상암동 4억이 허가를 받았는지 네. 다 조사를 시작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부정은 없었는지. 어려운 싸움인데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이걸 하나하나 바로 MBC 정상화 작업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해야죠. 네, 죽기 살기로. 쟤네들이 죽기 살기로 하니까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야죠. 우리는 더 네. 죽기 살기로 해야죠. 네, 고맙습니다. 김재철 전 감사합니다. MBC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네. 예. 참 이분의 그 토론 답답하지만 이게 MBC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치밀한 작전을 짜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MBC를 완전히 민영화시킨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그것만 해도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MBC하고 교통방송만 제대로 손봐도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을 쓰러뜨릴 수 있게 과반 압승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국민의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당원 가입해 주시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박문진 70% 지분도 완전히 민영화 시켜가지고 진짜 100% 민영화해서 니들 아주 광고 시장에 그냥 벌거벗고 나서서 아무 도움 없이 시청률 떨어지면 굶는다. 그래 안 굶으려면 신뢰 회복이다. 신뢰 회복하려면 지금 같은 좌파 방송에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언제까지 정수장학회에서 30% 지분 대주고 70% 박문진에서 대주고 저렇게 그냥 뭐 적자나면 뭐 재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게 지재산이야? 너네 거에 개 진짜 욕 나오네. 여태까지 MBC가 선배들이 여태까지 하고 박문진과 이 정수장학회에서 돈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니네 돈이야? 그걸 막 팔아 써가면서 봉급받고 성과급 잔치를 해? 도둑들인데 이걸 안 돼요. 이거 문 닫게 하는 방법을 빨리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차곡차곡 지금 할 수 있는 일 뭐다. 지금 할 수 있는 뭐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안 돼요 이거. 다음에 또 보수 정권 나와도 또 이럴 건데. 자 당했잖아요 계속. 박근혜 대통령 당하고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당하고 그 전에 또 당하고 그리고 지금도 또 당하고 넘어가라고요? 안 돼. 이거 이번에 아주 끝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끝장 내주기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네. 내후년 총선 전까지 하나하나에서 총선에서 다수당 되면 그냥 끝. 아, 이거 뭐 그래야 얘들도 정신 차리지. 안 돼, 이거. 누구 마음대로 팔아.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로 지적 확실히 잡고, 그 다음에 법으로 잘못된 거 법으로 확실히 잡고, 네. 국민들도 안 보고 확실히 잡고 총력전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아, 이런 무소불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거. 네. 마치겠습니다.